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에 이제 비경 또 설명, 작용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 보수적이고 냉정한 편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 사수가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야. 남사 사수가 이렇게 된 사람이야 지금. 갑이 있는 이런 글자. 그러면 원래 요게 내작이죠. 일주가. 요 바로 밑에 글자를 우리가 사주의 연월일시에 배속을 했을 때 일간 밑에 있는 자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 자리라고 그랬죠. 그랬죠. 연은 부모 형제. 월은 부모 형제, 연은 조상, 할아버지, 씨는 자식, 후손. 그런데 자기 바로 밑에는 배우자궁.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사람의 배우자궁이 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성이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갑인에서? 남성이죠. 비견이니까. 편제가 돼 여성이지, 제가. 근데 마누라 자리에 누가 와 앉아있는 거야, 지금? 친구가 와 있잖아요. 마누라 자리에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마누라하고 데이트할래? 친구랑 술 먹을래? 그러면 술 먹으러 나간다. 이런 사람은. 그게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하냐고. 친구가 좋아하죠. 마누라는. 싫었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면서 냉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이러다 쫓겨나지. 남자가 옛날 이제 그 우리 부모 때가 밖에서 2차, 3차 먹고 집에까지 친구 데리고 와서 마누라 술상차 하러 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요새는 이혼 조건이지, 그러다가 잘못하다. 요새 여자 그러지. 요새 남자는 이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옛날 분들이 이런 일주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자를 잡는 거죠, 완전. 여자는 신이야, 신이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결혼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은. 왜? 여자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는 거죠. 물론 짐승남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요새 여자들은 이렇게 이기주의고 자기만 하는 싫어. 예. 그래서 순종적인 여자를 만나야만 이겨는데요. 실제로 이런 남자들은.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자면 이것도 여자지, 이것도. 그죠? 자, 여기 봐요. 여자는 똑같아요. 자존심과 고집은 세죠. 여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인간에는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보면 시부모나 시동생을 능히 잘 모시고 산다는 거죠. 예. 그 시어머니, 시누이, 오친에 시어머니, 시누이도 다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맏며느리가 결국 하는 게 뭐 시부모도 챙기고 시누이도 챙기고 동서도 챙기고 쫙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잖아요. 이렇게 생긴 여자들이 그것도 잘 맏며느리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사주를 보면은요, 맏며느리가 비경겁제가 없는 맏며느리는요, 맏며느리 노릇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 맏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어요. 100%예요, 그거 보면. 그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주를 딱 보더니 이 형제 마누라 쫙 보고 이게 맏며느리인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는구만. 그러면 100% 맞다는 거죠. 그게 뭐냐? 원리가 비경겁제가 있느냐입니다. 끼리끼리 잘 노는 거죠. 자, 형제나 친구들은 좋아하면서 남자애들 때는 자존심을 앞세우고 고집을 부린다. 똑같이 여자 입장에서도 요게 누구 자리예요? 남편 자리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친구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남편한테 소홀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주체의 정기가 미약한 경우 이를 보완해 준다. 주체의 정기가 미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주가 약한 사람. 그죠? 사주가 약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주가 센 사람 기준이 첫 번째가 비겁이고
두 번째가 이성이었고, 중간이 식상이었고, 제일 사주의 기운이 빠지는 게 재성이었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전문 씨가 배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주에 관하고 재만 있어. 그럼 힘이 없죠. 네. 그런 사람은 운에서 비견겁제가 들어올 때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체의 정기가 약한 경우, 얘기는 사주가 약한 사람은 비견겁제가 이거는 도와주는 기운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겁쟁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비겁쟁제. 자, 비견과 겁제는 쟁제. 이게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뭐를 가지고 싸워요? 재를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견과 겁제는 이익을 놓고 다툰다.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오형제, 저도 오형제였어요. 옛날에는 요새야 뭐 먹을 게 막 썩어 나갈 때지만 옛날에는 엄마가 시장에서 떡 100개 사오면은 부자도 아니니까 떡 조금 사올 거 아니에요. 입은 많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큰아들한테 주고 야 이거 나눠 먹으라면 안 나눠서 지가 다 먹어. 이거 엄마가 그렇게 안 나눠주면 그게 안 돼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 장모님이 이북 분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그런데 북한을 몇 번 갔다 왔었어요. 미국에 살면 이렇게 갔었어요. 이 남북 교류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북한을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막 옷, 선물, 보따리 이런 거를 잔뜩 바리바리 쌓아줘 간다. 그거를. 거기서는 미국에 교포가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대. 반동문자가 아니에요. 미국제 유죄가 아니라니까. 물주야. 그런데 그거를 싸가지고 가서요. 그 집안 어른한테 자 이거를 내줄 테니 가족들 골고루 나눠가지고 주잖아요. 하나도 안 나눠줘. 자기가 다 가져가.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야 돼. 자, 너 막 이렇게 주지 않으면 싼 박제를 한다. 이게 비겁쟁제죠. 비겁쟁제. 그러니까 먹을 거는 먹고 입이 마른 경우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비겁쟁제운이. 자, 그러면 사주 운에서요.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아. 근데 운에서 어떻게 드러나면 비견하고 겁제 또는 정제, 재. 사주에 비겁이 많은 데다가 또 비겁이 들어와. 비견겁제가. 사주가 센데 또 센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요거밖에 없는데 먹으려면 또 들어오는 거죠. 그 좋은 운으로 봐야 나쁜 운으로 봐요. 나쁜 운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봐요. 같은 비견겁제가 들어와도 어떤 경우는 좋게 받고 어떤 경우는 나쁘게 받죠? 그죠? 사주가 약할 때는 비견겁제가 들어오면 좋은 거고 사주가 세고 먹을 게 없는데 그게 들어오면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딱 자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 균형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논리성이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힘이 약한 학생이야. 그런데 서울에 갔던 형이 방학 때 튼튼한 형이 왔어. 그러면 동네에서 폼 잡고 다니죠. 형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내 그 예를 잘 들어요. 친구들이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을 때 술을 이렇게 막 먹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막 먹는데 어떤 놈이 와서 시비를 걸면은 한 놈이 거기서 의자 터졌어. 그럼 4명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그 때리면 같이 싸우죠. 그죠? 그래서 패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견겁제라는 거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비겁적살이라고 그래요. 비겁적살, 비겁대살. 대라는 건 뭐고 대결한다 할 때 대자고 살이라는 건 칠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겁제는 나를 괴롭히는 일한테는 같이 내 편이 되는 거고 비겁쟁제는 돈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술 먹고 그 나쁜 놈 해치우고 나서 술 먹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멋진 아가씨가 하나 특성이 나타났거든. 그러면 그때 야 네가 서로 저 여자 네가 사귀어 이래. 그때는 어때요? 야 쟤는 내 거야 하고 뭐 싸우죠. 그러죠?
이거 비건 겁제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요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비견과 겁제는 이익을 놓고 서로 다툰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투는데 어쩌다는 얘기야. 우울해서 비견과 겁제가 많은 사람이 제가 조금 들어올 때는 나쁜 운으로 되는 거예요. 다투는 운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주에는 돈은 많은데 여자가 너무 많아 죽겠는데 남자가 하나 더 들어와 봐. 그 지금 기운 좀 나누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죄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다른 십신 같은 데 경우는 뭐 십신하고 상관하고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좀 구별을 지내야 네. 근데 비견급제는 거의 같이 생각해 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또 틀리죠,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의 뭐 그 용도에 있어서 비견과 겁제는 비슷한 게 있지만 다른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제도 정제 편제는 제라는 차원에서는 같아요. 네. 관도 정관 평관은 관이라는 차원은 같아. 그런데 틀린 게 있다는 거죠.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죠. 형질은 같은데 역할이 좀 틀린 거 약간. 근데 그 약간이라는 게 확 틀리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사주에 여자인 경우는 관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정관은 정당한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 편관은 삐뚤어진 남자니까 정부. 정부가 뭔지 아시죠? 애인 이렇게 본다 이거야. 근데 내 사주에 편관밖에 없어. 그럼 뭐 애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편관도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편관도 남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 같은 경우는 사주에 편제밖에 없어요. 그럼 편제는 애인이잖아. 그럼 나는 애인만 있는 사람이 이게 그거 아니죠.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럼 그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는 만약에 편관이 있는 여자는 편관밖에 없으면 남편이 편관적인 요소가 많은 남자야. 그러면 정관적인 남자하고 편관적인 남자는 어떠냐? 그건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도가 나간다. 자, 그 다음 뒤에 게 막 나오고 있어. 사물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는 비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떤 사물을 비견적인 사물을 뭘로 보느냐? 정당, 사회단체, 동창회, 공익사업체, 시민회관, 복지시설, 언론기관, 인권위원회, 각종 경기장, 적집사자. 이게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당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같은 목표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무슨 당 하면 그 보수냐 뭐 진보냐 그 개념에 따라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적인 단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사회단체도 그렇죠. NGO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어떤 뭐 요즘에 4대강 뭐 그런 뭐 단체가 있대. 그러면 4대강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자는 사람들의 뜻이 모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모인다는 건 뭐예요? 유대잖아요, 유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창회도 뭐예요? 다 동창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견적인 단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공익, 시민회관도 시민들을 위한 회관이잖아요, 이게. 복지시설 다 마찬가지고, 언론이라는 것도 공익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권도 마찬가지고. 경기장 가면 사람들이 다 관람자들로 놓여 있잖아요. 거기 상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원할 때 어느 한 편을 위해서 똑같이 전부 다 의시해서 똑같이 하잖아요. 비견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 사물이 비견적인 요소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행을 공부할 때 이렇게 펄쑥 서 있는 거는 이거는 위로 올라가니까 목이야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또 식간 12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위로 서는 이거는 간목이야 또 이렇게 뭐라고 그랬네. 이번에는 십신도 그렇게 사물로 보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제, 음양에 대한 주제, 오행에 대한 주제, 식간 12지에 대한 주제, 십신의 주제를 우주 만물을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대입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인사, 사람으로 보면 인종, 인류, 민족, 동포, 국민, 유권자, 인간의 정기. 이거는 자 이게 민족 동포라는 건 뭐는 같은 거죠. 한민족 이런 식이잖아요. 뭐 흑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인류라는 부분은 더 넓은 의미의 비견이죠. 그죠? 인종도 마찬가지죠. 넓은 의미로 확대해 가면. 자, 남자는 비견을 형제, 친구로 본다 이거죠. 형제. 그러니까 사주에 비견이 많아. 비견 겁재가. 그러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많아요? 형제가 많다고 그래요. 형제가 없는데요? 없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많겠구만. 친구는 많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형제가 많든지 친구가 많든지. 그래서 비견은 뭐예요? 형제, 친구. 동창 이런 건 다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 채권자도 비견으로 본다는 사실. 돈 받아오는 사람도. 자, 그 다음에 여자애도 입장에서도 똑같아. 형제, 친구, 시어머니, 동서도 그러니까 비견은 동성이에요. 동성. 이성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고. 심성은 비견적인 마음은 뭐냐면 인간애와 동정심, 자존심과 고집, 주체성, 경쟁심, 단체정신, 용접을 요걸 가지고요. 요거를 딱 머릿속에 놓으면 갑인일주나 이런 사람 보고 너는 인간애가 풍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참 생각보다 고집은 세지만 인간성이 좋아. 자존심이 세고 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해. 그 다음에 주체성이 있어. 그죠? 위아래 같으니까 생각과 뜻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단체 이런 거 잘해. 단체 활동. 그 다음에 용전불태. 생각과 행동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면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 제자가 이제 지금은 저 분당 어디 거기서 개업을 했어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나한테 공부했죠. 일기생, 제 졸업 일기생.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막 공부할 때 친구들이 자꾸 너 사주 공부한다니까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는 모르고 사주를 딱 보니까 이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걸 보고 읽어주면 돼. 너는 말해, 막 이래. 이야, 너 귀신이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책이 있으니까 책 있는 거 읽어주면 너 그거 딱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행위는 교우, 상부상조, 공부집행, 동업. 그러니까 이런 비견운이 들어와서 재료에 연결되면 동업하는 거죠. 근데 동업은 꼭 좋은 거는 아닌 거예요. 동업은 기륭이 반반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다고 동업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업에서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업하면 좋은 거 나쁜 거. 자기 운하고 상대방 운을 다 보면 되죠. 같이. 그죠? 내 운이 지금 나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동업하느냐. 근데 상대방이 나쁜 운에 있는 사람은 동업하냐. 그거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체 가입, 경쟁, 금전거래, 투자, 지출, 손해, 대금, 금전도출. 여기 보면 돈이 나가는 걸 보죠. 왜 돈이 나가는 걸 봐요? 비겁쟁제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비견겁재운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달이 병호월이잖아요. 이달이 병호월, 지금 병호월이란 말이에요. 병호월이면 병일주나 정일주, 그렇죠. 병일주는 이달 운이 어떤 운이 되는 거예요? 병일주는 병호월이면 비견겁재운이죠. 그렇죠. 정일주는 겁재 비견운이죠. 어쨌든 비견겁재운이 들어왔죠. 그럼 이런 운에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일단은 비견겁재니까 이게 뭐 하는 운이냐면 돈 부분에서는 지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 나갈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운에 돈 쓸 일이 실제로 생겨요. 이거는. 근데 돈이 나가는데 이 용도가 좋으냐 나쁘냐는 구분이 없어.
일단 돈이 나간다는 건 같은 거야. 근데 이 용도에 대해서는 누가 조절할 수 있어요? 돈 쓰는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운이 오면 돈이 나가게 돼 있다. 나가는 달이다. 그럼 돈이 나가는 달이니까 돈을 쓸 일이 없는데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빚을 갚는다든가 대금을 지불할 일이 있으면 이런 달에 해라. 어차피 나가는 달이니까. 근데 이런 달에 돈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나가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래 이렇게 사주 이렇게 보다가 이달 돈 나갑니다. 그럼 저 이달에 여행 갈 계획인데요. 그럼 가서 돈 쓰고 오면 되네. 실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